안녕하세요. 수학 공부의 바른 시작 21세기 파스칼, 나의 하버드 수학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에 이용되고 이용되어질 중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자율주행을 완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과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하고 상용화 단계까지 와 있는 기술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이라고 말할 때,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실현되려면 인간이 운전에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동차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자동차 공학회 분류에 따르면 자율주행 1에서 2단계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들이 탑재된 단계이고, 3단계는 부분 자율주행이라고 불리며 4단계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5단계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5개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도로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 자율주행에 축적된 기술이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는 테슬라가 약 3.5단계 정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포함한 이미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1에서 2 그리고 부분적인 3단계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신차에 이 기술들을 탑재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이 1에서 3단계에 해당되는 기술들을 빠르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율주행 1에서 3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은 주로 Advanced Assistance System이라고 불려지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레이더만 이용한 보조 시스템,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는 렌즈를 이용한 보조 시스템, 그리고 이 둘을 모두 이용한 보조 시스템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사실 이 기술들은 졸음운전 혹은 사람이 볼 수 있는 화각의 한계로 인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하게 될 사고들을 막아주는 기능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더를 이용한 보조장치 중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장치, 전 후방 주차 보조, 이런 기능들이 있죠. 자, 먼저 전방 추돌 방지 장치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보조 장치라는 이 보조, 어시스턴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 전방 충돌 방지 장치라고 했으면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완전하지 않죠? 그럼 법률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라는 단어를 끼워 넣었죠.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앞차가 어떤 이유로 급브레이크를 하게 됐습니다. 평화롭게 운전하던 운전자는 갑자기 정지해버린 앞차를 들이받고, 또 뒤따라오던 차도 내 뒤를 들이받는 연쇄 충돌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한번 보시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계가 우리의 관찰과 판단보다 앞서 미리 경고해주고 제동을 도와준다면, 아니 더 나아가 자동차가 상황을 완전히 인식해서 미리 앞서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정지해준다면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큰 연쇄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이 기능이 바로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차량 전방에 설치된 레이더가 수집한 앞차와의 거리, 그리고 앞차의 속도 변화를 미적분을 이용해 분석해서 일반 상황이 아닌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길게는 몇 초 앞에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고해주는 기술이죠. 이 기술이 더욱 발전되어지면 카메라를 통해 과속 방지턱이 있음을 알려주는 표시판을 인공지능이 읽고, 지금 달리는 속도와 과속 방지턱의 거리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이용해 얼마의 속도를 지금부터 서서히 줄여 나가야 자연스럽게 과속 방지턱을 넘을지를 계산하고 자동차에게 명령하는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다음 영상인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수학적 개념 영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연립방정식 풀이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인데요. 여러분들 범퍼 앞 뒤에 동그랗게 생긴 자국들이 뜨문뜨문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후측방 충돌 센서인데요. 이 센서는 120cm 이내에 있는 물건을 감지해서 경고음을 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주차 시 앞뒤에 있는 구조물과 부주의로 충돌하는 경우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렌즈를 이용한 보조 시스템인 차로 유지 보조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는 보통 백밀러 주위에 카메라 렌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통해서 앞에 있는 차선을 인식하고 자동차가 이 차선을 교차하면서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를 통해 알려주는 시스템이죠. 모두 하면 안 되는 예들이긴 하지만 졸음운전 혹은 스마트폰을 잠깐 본다거나 옆 동승자와 얼굴을 보고 얘기를 나누다 차선을 이탈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경고음 혹은 운전대가 떨리는 기능을 이용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이죠. 이 기능이 스마트 크루즈 기능과 합쳐지면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정해놓은 속도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는 4단계 자율주행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이빔 보조 시스템이 있는데요. 야간에 밝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하이빔이라고 불리는 상향등을 켜곤 합니다. 하지만 좁은 2차선 도로에서는 앞차가 킨 상향등 때문에 눈이 부셔 운전에 방해를 받아본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럼 내가 킨 상향등 때문에 내 차로 향해 달려오는 앞 자동차도 같은 불편함을 겪겠죠?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보조 시스템이 하이빔 보조 시스템입니다. 이 기능은 깜깜한 시골 도로를 달려서 상향등을 켜야만 하는 상황에서 차에 장착된 렌즈가 앞에서 차가 오고 있는 빛을 인식해 자동으로 앞차가 내 차를 지나갈 때까지 잠시 동안 상향등을 껐다가 다시 켜는 기능을 말합니다. 렌즈와 레이더를 둘 다 이용하는 보조 시스템 첫 번째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는 사각지대가 있죠. 보통 왼쪽에서 차가 나를 통과해서 지나갈 때 내가 못 보는 어떤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차가 거기에 끼어 있으면 옆에 있는 사이드 밀러를 가지고 봐도 마치 내 옆에 차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 사각지대에 차량이 있는데 그 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선을 바꾸려고 할 때 알려주는 경고 시스템이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사각지대에 물체가 있는지를 감지하는 센서만으로는 제대로 기능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센서와 렌즈가 같이 있어야만 고속도로에서 1차선을 달리고 있는 차가 왼쪽 사이드 미러에서 감지되는 물체가 중앙 분리대인지 내게 다가오고 있는 차인지를 구별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기능이 없으면 왼쪽에 있는 중앙 분리대 때문에 계속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능은 완전 자율 주행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사이드 미러를 통해 다가오는 차의 거리, 속도, 그리고 가속도 같은 모든 정보들을 이용해 자율 주행을 하는 차는 상황에 따라 계속 차선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죠. 실제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을 구동해 달리던 자동차의 사고 중에 후측방을 관측하는 렌즈에 강한 빛이 반사되어서 사물을 인식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얼마나 발전되어야 할 중요한 기술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쇼핑몰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뒤로 빼다가 지나가는 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경우 주차되어 있던 차의 운전자가 후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차량을 빼내야 하기 때문에 사고 시 100% 주차 차량 운전자 과실이 됩니다. 이 시스템은 후방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후진하는 차량이 미처 보지 못한 접근 차량을 감지해 알려주고 심지어 강제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고에서 차를 뺄 때 백밀러로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나 강아지 이런 내가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차가 지나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강제로 차를 세워버리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게 있는데요. 꽤 긴 교차로를 신호등에서 신호가 바뀌어 앞차가 이미 출발했는데도 그냥 서 있다가 뒷차에게서 빵빵하고 크락션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죠? 참, 여러분 자동차 경적을 말하는 이 크락션이 왜 크락션인지 아세요? 이 크락션은 실은 클락션 KLAXON 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이 회사 경적이 아주 유명해서 회사 이름이 고유명사가 된 거죠. 마치 길게 생긴 튜브에 들어있는 얼음 과자를 우리가 쭈쭈바라고 부르듯이. 아무튼 이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시스템은 스마트 크루즈 기능과 함께 앞선 영상에서 예로 든 출퇴근 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전방 차량의 출발과 멈춤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미리 셋업해 놓은 거리와 속도에 따라 앞차를 따라 운행하게 해주는 핵심 기술입니다.
처음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왔을 때 자동차마다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고속도로에 대체적으로 차가 많은 한국에서는 사용할 일이 없었기에 사실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넓고 오랜 시간 운전해야 하는 미국 고속도로 환경에서는 필수 중에 필수 기능이 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었습니다. 미리 셋업해 놓은 속도로 내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알아서 그 속도를 유지해 주기에 제 두 다리가 고속도로 위를 달릴 때는 아주 자유롭고 편했죠. 무릎도 안 아팠고요. 실제 경사가 꽤 있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 가속 페달이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저절로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계속 발전해 앞차와의 거리를 어느 정도 할지를 함께 셋업해 놓으면 앞에 차량이 있으면 그 차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속도를 조정하죠. 그리고 내 차 앞을 달리던 차가 차선을 바꿔 더 이상 안전거리 앞에 차가 없으면 미리 정해놓은 속도로 자동으로 가속해서 그 속도를 유지해 달리는 기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렌트카를 빌려 탔는데요. 아주 고급차도 아니고 보급형 자동차였습니다. 포드에서 만든 차였는데 근데 이 녀석이 제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셋업하니까 핸들을 놓아도 속도와 차선을 유지해 주는 게 아닙니까? 대박,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핸들을 완전히 놓지 말라는 경고가 앞 대시보드에 계속 떠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손을 살짝 올려놓고 어느 정도 이 기능을 테스트해보니 와, 정말 깜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생각했죠. 정말 얼마 있지 않아 스스로 운전하는 차 안에서 스트레스 없이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엄청난 기술들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 중에서 완전 자율주행 단계로 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사실 우리의 오감 중 미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을 사용해서 운전을 합니다. 물론 주로 시각을 사용하지만 말이죠, 운전할 땐. 하지만 경적 소리, 특히 철로와의 교차로를 지나갈 때는 혹시 차고로 차단 장치가 내려 있지 않아도 엄청난 소리로 울리는 기차의 경적 소리에 주의를 갖게 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노면에 뭔가가 있는데 못 봤습니다. 그런데 털컹하는 느낌을 온몸의 촉각을 통해 느꼈다면 내가 뭘 넘어 지나온 거라고 알게 되죠. 그리고 차에 혹 문제가 생겨 엔진룸에서 뭔가가 타고 있다면 냄새로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인지할 수 있죠. 얼마 전 지인이 가을에 떨어진 낙엽이 엔진룸에 있다가 타서 냄새가 났는데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 발생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감지하는 센서를 달았다 하더라도 낙엽이 타서 나는 냄새를 무슨 수로 센서가 감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후각 센서를 달기 전에는 그 타는 냄새의 정체를 알 수도 없고, 또 자율주행차는 그 냄새가 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계속 달리게 될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제한적인 인지 능력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 운전자보다 더 우수할 수 있지만, 이런 디테일한 감각들을 통합적으로 사용해서 운전 환경을 판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 자율주행 차량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 정보를 온전히 가져오려면 레이더가 아닌 빛의 파장을 사용하는 레이저 펄스를 쏴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반사체의 위치나 속도들을 측정하는 레이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이 녀석은 사방으로 레이저 펄스를 쏴야 하기 때문에 차 지붕에 설치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공기 저항으로 자동차 내부는 시끄럽고 또 달리는 속도에도 영향을 주고 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시각 정보 분석 능력도 엄청난 속도로 향상되고 있지만, 흔들리는 나무가지에 의해 그 나무가지 뒤에 있는 스탑 사인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상황까지도, 혹은 나무가지의 스탑 사인이 상당 부분 가려져 있지만 그게 정지 사인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곧 정지 사인이 앞에 있으니까 이제 준비해서 서서히 서야 되겠다라는 거를 운전에 반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하는데, 아직 여기까지에는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운전 상황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슈퍼컴퓨터급 CPU가 모든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가 되려면 차량 가격이 너무 비싸집니다. 그래서 통신 서버를 통해서 자료를 서버에 보내고
그 서버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결과를 처리하고 다시 자동차로 보내와 그 받은 정보를 출력하는 방식을 당분간 가져갈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고속 인터넷망인 5G가 완전히 상용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터널 안, 큰 산들 사이에 있는 계곡을 지나갈 때도 이런 수신에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5G 상용화에 필요한 통신 장비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져야 하는 그런 큰 숙제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율주행 차량은 가솔린 차량으로 구현하긴 한계가 있습니다. 가속과 제동 모두에 너무 기계적 요소가 많이 필요해서 자연스러운 주행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있지만 자율주행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자율주행이 현실화되면 될수록 전기차의 보급이 그만큼 함께 늘어날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해내기 위한 기술 속에 그럼 어떤 수학적 개념들이 들어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학적 개념들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상황을 분석해서 결과값을 알아내는 대수학적 연산과 확률을 이용한 데이터 해석이 그 주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